이 작품 줄거리를 제가 뭐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소설이 있죠. 네,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원작 노틀담의 곡추를 기반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그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. 그게 노틀담의 곡추가 이게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와 있대요. 저는 못 봤거든요. 혹시 보신 분 계세요? 애니메이션이랑 완전 다른 버전인 것 때문에 이게 초반에는 그런 것 때문에 좀 홍보할 때 이런 거를 좀 많이 좀 이렇게 어필해야 되는 상황이었었나 봐요. 요즘엔 지금 그런 이유가 거의 없는데 조금 초반에는 또 그런 걸 헷갈리셨던 분도 계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작품이 특이하게 MR 반주로 공연을 합니다. 이게 라이브 연주를 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그 마이크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이렇게 분장하면 왜 거의 안 보이게 마이크를 다는데 이거를 이렇게 우리 가수들이 하는 것처럼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 그냥 콘서트처럼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네 그렇게 이제 공연을 하는 그런 것도 좀 스타일이 좀 다른 것 같고요. 아까 제가 종을 500kg라 그랬는데 하나가 100kg랍니다. 100kg. 그게 100kg도 그렇지. 아우 그거 거기에 또 사람이 매달려서 하고 이런 거 보면은 세종문화회관의 패턴이 되게 튼튼하구나. 그런 생각도 들고, 저 무대를 어떻게 저걸 공수해 왔지? 그 배에 실어 왔을 텐데, 분해를 어떻게 했을까? 이게 컨테이너에 실을 때 참 쉽지는 않았겠다.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, 와, 어,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셨어요, 진짜. 그쵸. 저도 지금 맨날 그 생각하는데. 그렇게 그러니까요. 이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. 그리고 이 작품이 코로나 때, 2021년도에 코로나 때 이 작품이 오픈을 했었거든요. 그때 예. 하다가 이 거리두기가 뭐 해제가 된다라고 해서 오픈을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. 그래서 하다가 손해가 너무 막심해서 중간에 스톱을 했죠. 그 공연을 채 못한 적이 있었어요. 뭐 손해가 너무 막심해서 공연 더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멈춘 적이 있었고,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산 공연 하다가도 멈췄었고, 그리고 한참 뒤에 이제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와서 이제 공연을 온전히 하면서 회복을 했는데, 제가 그때 느낀 게, 가뜩이나 이게 무대 이런 거 들여오기도 너무 힘들었을 텐데, 정말 힘들었겠다. 그러니까 이 작품을 세종문화회관에서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. 맞아요. 이게 음, 갖고 오고 이 무대 세우고 이 그 모든 구조물들을 거기다가 그 셋업하는 것 자체가 세종문화회관 아니면 어렵다. 왜냐하면 보통 그 일반적인 무대 세종문화회관이 가로로 굉장히 길거든요. 맞아. 그래서 명성황후 같은 작품 할 때도 사실 좀 좁혀서 해요. 살짝 좁혀서 하고 그래서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막 뛰어가는 배우도 다른 그 작품에서 할 때보다 더 좀 많이 뛰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미리 일찍 나와서 뛰어가고 막 이런 정도로 가로가 좀 긴 편입니다. 근데 이 작품은 그 길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. 너무 이게 너무 잘 맞는 거죠, 무대가. 왜냐면 그 구조물이 다 들어가고 막 그 커다란 그 기둥들 막 움직이고 막 종이 세 개가 나와서 아까 얘기하는 100kg짜리 종이 막 거기 떨어져서 이렇게 움직이는데도 그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거 보면 아, 이 정도 무대는 돼야 이 작품을 예. 소화를 하는구나. 예. 이게 엄청난 스케일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. 그리고 배우분들도 굉장히 많고요.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한국 배우들 몇 분을 꼭 캐스팅을 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하고 맞아. 내한하시는 분들하고 한국 배우들 뭐 이렇게 좀 섞여가지고 꼭 하시더라고요. 근데 이번에도 그 한국 배우분이 막 굉장히 아크로바틱 열심히 해서 막 기립박수도 받고 그 아주 묘한 그 쇼적인 분위기가 있으면서도 이게 드라마가 또 굉장히 깊은 내용을 철학과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작품인데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친절하진 않습니다. 이게 막 오래 보고 팬들이 많고 이해를 하고 또 소설도 읽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 이제는 줄거리를 다 알아서 그냥 아 그래 저 장면이구나 저 장면이구나 이러고 보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 아마 우리 LP님이 처음에 보시면 아니, 이게 뭐, 왜 노래만 계속 하는데 이게 뭐 사건이 언제 지나간 거지?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익숙해진 거죠. 거기에 익숙해진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게 공연의 문법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. 우리가 이제 초연 때보다 재연, 사면하면서 더 작품이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 많거든요. 오래가는 작품들은.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관객들이 그 문법에 익숙해진 거 아닌가. 나는, 예,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, 그것이 새로운 문법일수록
더 그것들을 또 탐구하는 관객들이 생기거든요. 그런데 이 작품도 음악이 너무 좋고 그 음악을 즐기고 그 음악을 왜 부르는지 그 상황이 어떤지를 관객들이 공부하고 탐닉하고 이해하다 보니까 이 전체 줄거리가 다 보이는 거예요. 그리고 그 밑에 깔려 있는 것들까지 해석을 하고 또 관객들이 그걸 또 글로 쓰기도 하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리뷰를 쓰기도 이러면서 20년이 지나면서 한국에서 이미 굉장히 탄탄한 팬층이 생기고 사랑스러운 작품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또 이번에 또 특별했던 거는 다니엘 라부아라는 배우분이 계세요. 근데 사실은 이 작품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뭐라 그러죠? 이게 내용을 좀 듣고 보면 삼류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줄거리를 알고 보시면 아, 이게 그런 거였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또 작품을 안 보신 분들은 아, 그게 그런 내용이구나라는 이제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어, 어떤 세 남자가 있어요.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콰지모도인 거예요. 이 콰지모도는 곡추잖아요. 그래서 이제 외모가 좀 일반인과 다르고 좀 걷기도 힘들고 뭐 한쪽 눈도 잘 안 보이고.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외모가 온전치 못한 우리가 보통 장애를 가지신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인 거죠. 근데 그 인물을 이제 소설책하고 좀 다릅니다. 여러분들 나 옛날에 그거 읽었는데 잘 기억 안 나요. 이러신 분들 많으실 텐데, 소설에서는 곱추고 또 종직이고 그 어렸을 때 버려진 친구가 대성당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성격이 그렇게 막 고분고분한 거로만 나오지는 않아요. 그런데 이 뮤지컬에서는 굉장히 그 포용력 있고 외모는 그렇지만 굉장히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. 네, 충직성도 있고 정의로운 인물로 등장을 하죠.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성당의 주교라는 분이 나오는데 프롤로라는 주교님이세요.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이 모든 그 드라마의 어떤 사건을 만들어내시고 그러면서도 그 아까 말씀드렸던 너무나 오랫동안 이 역할을 하셨던 다니엘 리브아라는 그분이 이 역할로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인데 오랫동안 공연을 좀 안 하셨었어요. 그러다가 2016년도에 리부트 버전부터 다시 출연을 하셨는데 이미 그때는 연세가 좀 들으신 상태였던 거죠. 근데 그분이 지금 말씀드렸던 프롤레 역할을 하시면서 더 잘 어울리고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졌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.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공연을 하고 계신데, 이제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이번이 거의 마지막이다?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, 아무튼 귀한 공연이라고 이제 홍보를 많이 했죠. 그래서 저도 이분의 그 공연을 유심히 더 연기하는 모습을 봤는데,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실은 대성당의 주교다 그러면 굉장히 정의롭고 정직하고, 그다음에 착해야 되는 거고 나쁜 짓을 당연히 하면 안 되는데 이 주교가 그 에스메랄다라는 여인을 보고 아내에서 생각하면 안 되는 사랑에 빠져서 욕망을 자신의 그 욕망에 휩싸이면서 그거를 억누르지를 못하고 주교로서 하면 안 되는 나쁜 짓들을 합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든 사건을 만들어내는 게 이 주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콰지모도를 시켜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 에스메랄다를 가서 납치를 해와라 막 이런 일을 시킨다든가. 근데 이제 곱추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 같은 존재이고 또 주교이다 보니까 그 일을 또 가서 합니다. 그러다가 그 또 잡혀가죠, 당연히. 그 외모도 성치 않은 사람이 아름다운 여인을 그 이제 그 가서 이렇게 추행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당연히 이제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. 근위대장이 또 이제 체포를 하게 되는데 페비스라는 사람인데 이 또 근위대장은 약혼녀가 있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에스메랄다한테 또 그 체포를 하는 과정에서 또 사랑에 빠집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복잡한 관계인데 에스메랄다 한 명을 놓고 화지모도 그다음에 프롤로 주교 그다음 페비스 이 세 명이 다 같이 그 한 여자를 사랑하는 그런 이게 드라마입니다. 그러면서 너무나 유명한 노래죠. 이 그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벨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유명하죠. 이게 아마 프랑스 음악 차트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1위를 했다고 해요. 근데 음악이 너무 좋잖아요. 우리 안 보신 엘피님도 그 노래 아시지 않으세요? 아, 그죠. 대성당들의 시대.
어, 아, 벨도 알고. 그리고 그냥 노래하니까 말씀해 주신 건데, 저 춤을 춰요 에스메랄다 맞죠? 야, 한국 네, 도시. 맞아요. 그거 마지막에 부르는 노래인데, 그것도 음, 굉장히 슬픈 노래죠. 그러니까 음, 아무튼 이게 굉장히 복잡한 이 사랑과 욕망의 사건이 있다가 또 막 이 아까 얘기한 그 주교가 사람을 또 죽입니다. 그러고 나서 그거를 에스메랄다 할 때 뒤집어 씌우고 정말 다시 돌아오지 못할 부패와 권력의 그 욕망에 휩싸인 나쁜 짓을 다 하는 그런 프롤로 주교로 등장을 하는데 결국은 그러다가 마지막에 주인공인 콰지모도에게 그 노틀담 성당에서 밀려가지고 이렇게 밀어뜨려가지고 굴러떨어져서 죽죠. 어, 그게 이제 마지막이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의 사랑스러운 에스메랄다가 지금 그 여러 가지 그런 사건에 아무 잘못도 없이 아름답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에스메랄다도 결국은 죽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콰지모도가 그녀를 안고 마지막에 부르는 노래가 지금 춤을 춰요 에스메랄다 그 노래였던 거죠. 어, 그 줄거리는 대략 이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막장 드라마 아니야? 어떻게 이게 성당에서 일하시는 주교님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?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것을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어떤 욕망이란 과연 무엇인가? 그 질문을 던져주는 시적인 작품인 거죠. 그리고 그 에스메랄다가 또 그냥 중요한 거는 집시거든요. 근데 그때 당시에 파리도 그 이제 메인으로 이 도시를 이끌어가는 주력되는 그런 인종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엑스메라자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은 이방인인 거죠. 네. 디아스포라인 거죠.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같은 입장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거기에서 권력이 없고 힘이 없는 그런 민족의 여인이 권력을 가진 그것도 그 대성당의 주교라는 사람으로부터 욕망의 접점에 잘못 이것이 단추가 끼워졌을 때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도 있다. 결국 우리가 그냥 일반인이 아닌 주교라는 사람까지도 결국 하나님이라는 존재, 하늘이라는 존재, 어떤 정의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다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그 사람도 헛발을 디딜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인간이 무엇이고 욕망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질문을 던져주는 그런 작품이다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. 근데 그래서 그 중간에 좀 웃긴 장면이 있어요. 에스메랄다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 감옥에서 그러니까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. 아니 아무 잘못도 없는 여자를 그것도 저 신부님이 저렇게까지 행동을 해야 될까?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감옥 앞에 가서 에스메랄다한테 딱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무슨 얘기를 할지 너무 궁금했거든요. 근데 거기서 나는 너를 죽여버릴 거야.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. 그래서 왜 도대체 너 왜 나한테 왜 이러냐? 막 그랬더니 너를 사랑하니까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정말 얼토당치 않은 거죠. 아니, 사랑하는데 왜 죽이려고 하지?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것을 고민하게 되는 거죠. 그 부분에서 잘못하면 막장으로 가는 건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의 고통의 범주가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잘못 발을 디뎠을 때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어디선가 다 본 적이 있고 이해가 되거든요. 근데 그것을 무대에서 보여준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데 이 드라마는 그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러면서 그 신부가 나중에 그 노틀담 성당에서 위에서 굴러 떨어진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하고 가까워진 위치에서 단절되어져서 버려진다라는 의미를 전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장면에서 여러 가지 인간 존재에 관한 메시지를 그 하나하나 장면과 어떤 행동과 사건 이런 것에서 모두 담고 있다. 그래서 굉장히 철학적인 작품이다. 그리고 사실은 이게 노틀담의 곡주라는 소설 자체가 많은 철학자분들이 해석되어진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근데 그 철학을 그래도 많이 담아내려고 애를 썼고, 그 노랫말이나 어떤 정서나 드라마에서 그것들을 많이 담아내고 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있는 작품이다. 그런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, 아직도 보면서 저는, 그 에스메랄다를 이제 모두 이제 사랑하는 노래를 부르면 이렇게 인어공주처럼 다리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하고 에스메랄다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. 무대 한가운데 그렇게 앉아 있고 세 명의 남자가 서서 그녀를 보면서 베리라는 노래를 막 부르거든요. 근데 그런 장면이 아직도 저는 보면서 이제 너무 오래 보니까 그냥
그러려니, 아, 저 장면 그래, 베일 저 노래야라고 보지만, 아직까지도 이게 좀 어색하다. 왜 저렇게까지 해서 더 이상 가지 않을까? 프랑스 문법은 참 개인적으로 나랑은 좀 아직도 좀 어색하다.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. 음, 그래서 음, 음악이 너무 좋았습니다. 너무 행복했고, 예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, 조명이나 무대나 의상이나 이런 것들이 한 20년 동안 정말 조금씩 조금씩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서 굽추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. 굽추를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멋있더라고요. 예전에 제가 런던에서 봤을 때랑은 정말 예, 차치 차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 리뉴얼을 오랜 시간 동안 리뉴얼을 잘하는 거,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음. 조금 귀감이 됐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.